서양과 일본에서 암의 정의는 다르다. 서양에서는 암세포가 침륜 혹은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지 않는 동안은 암이라고 보지 않는다. 내가 말하는 유사암 이론도 이 사고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그에 비해서 일본에서는 현미경으로 관찰한 암의 생김새나 조직 구조를 중시해서 그 결과를 예측하고 일찌감치 암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마치 빨리 수술하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해서 수술을 받게 한다. 그러나 조기 발견을 통해서 조기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못 가서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가 발견되는 일은 흔한 이야기이다. 여기까지 읽은 독자들은 이미 알겠지만은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수술을 하면은 생명을 건질 수 있다는 것은 속임수이다. 나중에라도 유사암이 전해되는 일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암세포의 크기는 약 100분의 1mm, 진짜 암이라면 병소가 직경 1mm 정도가 되기 전에 이미 전이를 끝내버리기 때문이다. 2년 3년 이내에 암의 전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현대의학으로 아무리 조기에 발견해도 암은 이미 전이가 되어 있다. 우선 그 첫 번째 증거로 대부분의 암 전이는 첫 발병과 동시에 혹은 2, 3년 이내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야마나카 신야 박사가 노벨상 수상한 iPS 세포와 관련된 이야기로 뇌종양, 췌장암, 대장암, 이방암 등에서 그 암의 성질을 결정짓는 줄기세포가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이 능력은 줄기세포가 만들어진 단계에서 결정된다. 유사암에는 전이 능력이 없는 줄기세포가 있다는 것이다. 흔히들 조기 암을 잘라내지 않아서 진행암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최초의 진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진행암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암은 오진이 매우 많은 병이다. 진짜 암과 유사암은 암 진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하는 병리 검사에서는 완전히 똑같이 보인다. 다만 암이 생긴 부위, 크기, 진행도에 따라서 진짜암과 유사암의 비율은 대체로 결정되어 있다. 췌장암과 기침과 가래 등의 증상이 있는 비암은 진짜 암이 많다 하지만 증상이 없는데 검진 등으로 발견되는 암은 대부분 유사암이다. 또한 경험을 쌓으면 병소의 크기나 겉보기, 촉감 등으로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조기암은 유사암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면 위점막내암이나 마모그래피에서 발견되는 유관암은 99% 이상이 유사암이다. 반면에 위점막 아래까지 들어가는 것은 조기암이라도 20% 정도는 진짜 암이다. 시작부터 잘못된 유사암 이론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내가 처음으로 기존의 암 이론론 조기암을 방치하면 점점 커지다가 진행암이 되고 다른 장기로 전이해서 말기암이 되어서 결국 환자의 생명을 빼앗는다 라는 사고방식의 의문을 품게 된 것은 1970년에 의학과를 졸업하고 개여 대학병원의 방사선과 의학국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이다. 당시 나는 위의 방사선 진단학을 전문으로 하려고 위화장이라는 의학 전문지를 서둘러서 공부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실제로 위암 검진으로 정밀 검사가 필요한 환자의 엑스레이를 직접 촬영하거나 동영을 해가는 동안에 조기 위암으로도 거의 진행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점에 나는 이 사실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암 이론론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외적인 것이라 생각했다. 암 이론론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 것은 분명했고 그 후에도 내 안에서 서서히 의문은 커져갔다. 유사암의 존재를 확신한 것은 유방암 치료에 관해서 깊게 생각하기 시작하고부터이다. 1988년에 나는 문예춘추 6월호에 유방암은 절제하지 않고 고칠 수 있다. 치유 요리 같은 데 멋대로 유방을 절제하는 것은 외과의사의 범죄 행위가 아닌가라는 제목의 논문을 기고했다.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집필을 하면서 서양이나 일본에서 발표된 유방암 치료와 관련된 중요 연구 논문과 보고서를 빠짐없이 살펴보았다. 다른 장기로 전이 되지 않는 암은 생명을 빼앗지 않는다. 그 중에서 주목했던 것은 유방암 수술에 관한 두 가지 무작위 비교. 조기암을 방치하면 점점 커지다가 전이암이 되고 다른 장기로 전이해서 말기암이 된다는 기존의 암 이론론이 옳다면
가능한 빨리 암을 변이해서 크게 잘라낼수록 전이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으며 전이율은 낮아지고 생존율은 높아져야 한다. 그러나 이들 실험에서는 수술로 크게 잘라내도 확대 수술을 해도 작은 범위를 잘라내는 경우와 비교해서 전이율이나 생존율에 의미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 어떻게 해서든 모순 없이 설명하고자 골똘히 생각한 끝에 다음과 같이 결론에 이르렀다. 전이 대해 환자의 생명을 빼앗는 예방암은 CT 등의 영상검사로 암이 발견되기 훨씬 전에 이미 다른 장기로 암세포가 전이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확대 수술을 해도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된 암의 정제는 손쓸 방법도 없이 환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한편 환자의 생명을 이어가지 않은 예방암은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았던 암이다. 따라서 확대 수술이나 방사선 조사 등이 생사에 영향을 주는 일은 전혀 없다. 나는 전자를 진짜 암, 후자암을 유사암이라고 이름 붙였다. 암에는 진짜와 속임수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확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암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생각하고부터 암 수술이나 항암제 치료과에 대해서도 다양한 사실이 보이기 시작했다. 의사에게 속지 않기 위한 9가지. 동업자로서 매우 안타깝지만 암 치료를 담당하는 많은 의사들이 불성실하고 진실을 감추려고 한다.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은 수술이나 항암제 치료에 발을 들여놓은 후에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이런 이야기는 듣지 못해서 아무 효과도 없잖아 등등의 후회를 하게 된다. 의사가 거부하는 암 치료의 문제점을 간파할 수 있는 9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겠다. 건강한데 시험부 3개월, 앞으로 6개월은 있을 수 없다. 병원에 멀쩡하게 걸어들어온 초진 환자에게 시험부 3개월, 남은 수명 6개월 등을 선고하는 의사는 거짓말쟁이이다. 첫 대면에서 시험부 판정을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며 가령 암의 전이가 있어도 자각 증상이 없고 밥도 잘 먹는다면 암을 방치해도 반년이나 1년 안에 죽지 않는다. 환자나 가족에게 갑자기 시험부 선고를 내린 것은 명백히 억지로 치료 과정으로 몰아가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자리를 박차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신성에 좋다. 사람은 암에 걸려도 그렇게 빨리 죽지 않는다. 치료를 하지 않으면 바로 암이 커져서 사망한다는 식으로 환자의 불안을 부추기는 의사도 미련 없이 있는 것이 좋다. 암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병수가 커져서 장기나 기관을 막는 등 신체 기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조기암과 같이 신체 기능에 어떤 불편도 없는데 수술 등으로 치료하면 몸에 부담을 주게 되어 결과적으로 수명을 단축시키게 된다. 검진을 받지 않는다. 받아도 있는다. 검진에서 암이라고 판정을 받아도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 암은 기전이 애매하고 오진도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암 검진을 받고 더 오래 살았다는 실증은 없다. 암 검진을 받으면 입원에서도 유선암도 암이라고 진단해버린다. 생명에 지장이 없는 암에 대한 두려움에 떨거나 상태를 지켜보는 것이 더 나은 암에 대해서 절제 수술을 권유받는 등 죽음에 대한 공포만이 커져서 심신을 소모시킬 뿐이다. 림프절까지 잘라내도 암은 낫지 않는다. 무의미한 장기절제와 림프절 절제 등에 주의해야 한다. 일본의 병원에서는 지금도 크게 절제할수록 전이를 막을 수 있으며 전이율이 낮아서 생존율이 높아진다고 믿고 있는 외과 의사가 많으며 수술 범위를 넓게 잡아서 림프절까지 절제하는 확대 수술이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확대 수술을 해도 생존율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국제적인 상식이다. 임상 데이터를 보면 아무리 크게 잘라내도 범위가 작은 경우에 의해서 전이율과 생존율에 의미 있는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진으로 노출되는 방사선량에 주의해야 한다. 엑스레이, 마모그래피 등에서 이용되는 방사선은 헬스를 거듭하면 인체의 건강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양이 된다. 또한 방사선 치료도 적절한 치료가 아니라면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검진이나 방사선 치료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치료법이 하나인 경우는 없다. 어떤 장기, 어떤 진행도의 암이라도 다수의 치료법과 대처법이 있으므로 하나의 치료법만을 고집하는 의사는 경계하자. 우선 가능한 한 장기 절제는 피하고 장기를 남기는 치료법을 고른다. 고통이 있고 괴롭다면 진통제 등으로 몸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자. 몸이 편안해지면 생명력이 회복되어 수명이 길어진다. 또한 전이 암에 대처할 때도 독성이 강한 항암제는 절대 금지이다. 세컨드 오피니언은 다른 병원의 다른 진료과에서 찾자.
암이라고 선고받았을 때 다른 의사에게 의견을 묻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병원에서 의견을 구하면 같은 결론이 되기 쉬우므로 별 의미가 없다. 또한 병원을 바꿔도 같은 진료 과목의 의사에게 가면 역시 같은 의견을 듣기 십상이다. 국립암연구센터 등 유명 병원의 세컨드 오피니언 외에도 의미가 없다. 대학 계열이 다른 병원에서 다른 진료 과목의 의사를 찾아가 보기를 바란다. 면역력보다 저항력이 중요하다. 면역력을 높인다는 입버릇처럼 말하는 의사는 주의해야 한다. 암세포 자체는 정상세포와 거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이물질 침입을 막기 위한 면역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이기보다는 체력을 길러서 병의 증상이나 치료 등으로 몸과 마음에 가해지는 부담을 견딜 수 있는 세포의 저항력을 중시해야 한다. 면역력하고 체력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치료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수명 연장 방법이다. 고형암은 전이가 있어도 고통 등의 증상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고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전이가 확대되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몸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치료를 받는다. 건강한 상황에서 검진으로 발견한 암은 섣불리 치료하면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다만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의사라는 직업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우선 이 방법을 추천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의 몸과 생명에 대한 것은 마지막에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4장 남은 수명을 단축시키는 항암제의 정책. 일본은 항암제 후증거 1979년에 내가 미국에서 유학할 당시에 동료 연구자들 중에서 암 치료에 박시간 스탠포드 대학의 레브쇼 교수가 있었다. 논문을 보도 일본에서는 미국에서는 일본처럼 항암제 사용이 많지 않았고 교수들도 항암제 치료에 가는 것을 거의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신기하게 여기고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이보게 미국에서는 항암제를 별로 쓰지 않는 것 같군. 일본에서는 목 부근에 생긴 암이나 자궁암 등의 항암제가 자주 쓰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마커터, 내가 아는 한 그런 장기의 발생한 암에는 항암제가 아무 의미 없어 치료 효과도 수명 연장 효과도 증명되지 않았어. 하지만 급성 백혈별이나 악성 림프종에는 효과가 있지 않은가? 그야 그렇지만 암이 발생하는 장기가 다르면 항암제의 효과도 달라지지. 하지만 그런 암이라도 항암제를 쓰면 크기가 작아지는 경우는 있지 않나? 그래도 그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없네. 종양이 작아져도 부작용 때문에 오히려 수명이 단축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결국 수명 연장 효과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겠지. 그래서 미국에서는 일부 암을 제외하고는 항암제를 치료 사용하지 않는다니. 치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의미지? 실험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지. 그때 나는 그렇구나. 일본에서 다양한 장기에 생긴 암에 항암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도 실험이었구나. 하지만 제대로 된 계획도 없이 비교할 대정도 없이 만연하게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으니 아무리 사용해도 결론이 나지 않는 실험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날을 출발점으로 항암제 치료 문제를 나름대로 정리해 나갈 수 있었다. 아무리 항암제가 폭넓게 사용되고 있어도 그것은 치료가 아닌 인체 실험이다. 인체에 무해하다면 상관없지만 환자들은 고통스럽게 하고 또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잔악한 실험, 게다가 결코 결론을 낼 수 없는 실험인 것이다. 문제는 의사도 환자도 치료로 생각하고 항암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베그쇼 교수와 대화를 나눈 지 34년, 일본에서는 아직도 고형암에 대한 항암제 치료가 여전히 활기를 치고 있으며 철저한 계획 없이 마구잡이로 사용되고 있다. 물론 항암제 보증국이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뭐 같은 연결이겠죠. 항암제로 암이 사라져도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 미시 말해두고 싶은 것은 항암제는 병독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항암제로 고칠 수 있는 성인암은 급성 백혈병, 악성 리부종, 고환암, 자궁육모암 등 4가지로 전체의 약 10% 정도이다. 그 외에 90%를 차지하는 위암, 폐암, 유방암 등의 덩어리를 만드는 고형암에 대해서는 항암제가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임상 자료가 없다. 고형암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는 고통스러운 부작용과 수명을 단축시키는 작용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 환자에게 투영되고 있는 항암제의 90%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생존기간에 드르륵 떨어졌는데요. 또 표역의 진행기 폐암의 치료 그래프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어떤 항암제를 쓰더라도 생존 곡선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아무런 효과도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다르군요. 지금 무슨 말을 해도 다 똑같다는 건데요. 의사들이 저자는 항암제가 효과가 있다는 말에도 잘못된 점이 있다. 이 말은 단순히 암덩어리가 일시적으로 작아졌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으며 반드시 되살아나서 다시 커진다. 덩어리가 몇 밀리미터 이하가 되면 검사로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 수질, 완전 반응 등으로 보지만 그래도 몸속에는 100만 개 이상의 암세포가 남아있으며 모두 다시 회복된다.